안녕하세요. 그래서 문씨 아저씨가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죠? 좀 잘 사는 나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저는 진짜 좋겠어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 자식아 이 말 굉장히 싫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은 뭐냐면 열심히 안 하니까 네가 못 사는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처럼 근면한 국민이 어디 있고 노동 시간 세계 제일이 진짜 모든 국민이 뭐죠? 피나게 뭐죠? 열심히 하는데 잘 못 산다면 정치인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우리 교재 108페이지죠? 108페이지 26번입니다. 자, 26번부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문제 보시면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기억, 착오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기망이 있었고 그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나고 그 기망에 의해서 착오가 일어나고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니까 얘를 빼면 어차피 이것도 뭐죠? 착오다.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요건을 잠깐 검토해 보면 기망이 존재해야 사기인데 주의하실 것은 한 가지죠.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암소리 하는 것으로도 기망이 뭐죠? 가능하다. 두 번째, 이러한 기망이 뭐죠? 위법해야 된다. 위법해야 된다는 말은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고, 세 번째, 고의여야 되죠.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니고요. 이러한 고의는 2단의 고의, 2중의 고의여야 한다. 따라서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와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뭐죠?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충분하다. 이게 이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끝이죠. 근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요건에서 강박이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존재하면 되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죠? 무효다. 왜냐하면 칼을 겨눈다, 총을 겨눈다 같은 상태는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강박이 위법해야 되는데 요 비난 가능성의 존재인데 둘로 나누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하고요. 반대로 고소 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한 강박이 되고요. 세 번째, 이것도 뭐죠? 고의, 2단의 고의해야 된다. 네 번째, 인과관계,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충분하다. 뭐 이 정도거든요. 따라서 니은문 보시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러면 게임 끝이죠. 부정한 이익이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뭐가 돼요? 위법해야 되니까.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 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이것번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죠. 그러면 물건의 하자에서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고요. 사기가 문제될 수 있고 이때는 선택적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1번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리를 원인으로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정확히 뭐죠? 맞네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27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1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또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가 있고요.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맞죠? 기망이 있고 위법,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고요. 3번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호의고지한 상품의 선전행위. 그러면 비난받을 정도라는 말은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위법한 것이고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목적물의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어요. 자, 침묵, 묵비하는 것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고지 의무가 필요하지만 시가에 대해서 알려줄 고지 의무는 없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언제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알아도 취소할 수 있고 알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 사실을 알았던 때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결석하셨죠? 원래 그래요? 요새? 저번 주에 휴강했다고 석가탄실이라고 또 절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부처님께서 시험 보지 마라 그러셨나? 갑자기 그러시니까 최소한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이 안 나오시는데, 그죠? 28번.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를 한 거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죠. 옳은 것을 찾네요. 2번 보시면 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취소할 수 있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문제죠. 자기 지금 갑의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왜 했느냐? A가 갑에게 기망 사기치는 바람에 했다. 일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요 A가 만약에 대리인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뭐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으므로. 2번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이었다면 을이 선이 무과시였다 하더라도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29번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기를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사기가 형법상 범죄 행위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X죠. 형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민사재판에서는 사기다 이렇게 나고요.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다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입증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사재판에서는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다 정도만 입증하면 되고요. 형사재판에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돼야지만 뭐죠? 유죄 판결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사기를 당해서 형사적으로는 뭐죠? 고소를 했는데 형사법원에서는 의심할 만한 정도가 있다. 그래서 뭐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두 가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1번이 X가 되는 거죠. 2번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 대항할 수가 없다. 정확히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피해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했습니다. 사기쳤는지 안 쳤는지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에 상관없이 상대방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갑이 뭐죠? 채무자고 을이 뭐죠? 채권자가 됐단 말이죠.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서 뭘 썼냐면 보증을 쓰면 요 보증 쓴 사람 우리가 뭐죠? 보증인이라고 하죠. 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보증 계약은 채권자하고 보증인하고 체결하는 거예요. 채무자는 보증 계약의 뭐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병에게 사기를 쳤거나 강박을 쳤다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뭐죠? 사기 강박을 한 거기 때문에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보증계약은 보증인하고 채권자하고 하는 거고요. 채무자는 뭐가 아닙니까?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5번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이유는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뭐죠? 보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30번입니다. 의사표시에 불일치가는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의사와 표시에 관한 표시에 불일치가 관한 민법 총칙에 관한 규정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X.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통정허위표시를 당사자가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거든요. 따라서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X죠. 3번 비디니 표시는 언제나 그 행위 효력에 영향이 없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가 되죠? 무효죠. 4번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죠. 5번 통정허위 표시에 있어서 표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다. X죠. 답은 뭐죠? 4번이네요. 31번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1번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되죠?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1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취소할 수 없죠. 어떻게 따진다 그랬죠?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 했다면 뭐예요? 과실.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뭐가 되죠? 중대한 과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거든요. 1번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 설립을 목조로 이를 매수했어요. 근데 이게 빠져있는 게 뭐예요?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안 알아봤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고 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X가 되죠. 3번 진양 의사표시에서 많이 했죠. 진양 의사표시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의사표시에 관련된 뭐예요? 진이다. 따라서 3번도 뭐죠? X고요. 4번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취소할 수 있죠. 표시가 되면 취소할 수 있고요. 유발이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과 굳이 합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4번 동계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번이죠.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이 돼야 효과가 생기죠. 도달주의죠. 도달이 뭐냐? 상대방 집에 영역 내에 진입을 해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뭐가 된 거죠? 도달이 된 거다. 따라서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한다는 말은 상대방 본인이 받는 거 물론 뭐죠? 도달이지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 파출부가 받는 것도 집의 영역 내에 진입했기 때문에 뭐가 되죠? 도달이 되고요.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요지주의는 아니니까 요지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도 주의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5번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X가 되고 동거하는 가족이나 파출부 또는 직원이 받는 것도 뭐죠? 도달입니다. 32번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묵에 의하여서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X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가능하고요. 2번 통정어의 표시는 의사표시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X 당사자 간에 항상 뭐죠? 무효고요. 3번 가장행위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통정어의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X입니다. 제3자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했죠. 그러면 결국 가압류는 언제 한 거냐면 가장행위 후에 했겠죠. 따라서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죠. 4번 통정어의 표시로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된다. X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5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장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 양수인의 채권자는 통정어의 표시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 제3자에게 제3자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물론 통정허위표가 있은 후에 압류를 했기 때문에 새롭고 따라서 제3자로서 뭐죠? 보호받을 수가 있겠죠. 옳은 것은 5번이 됩니다. 33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한 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니까 도달되지 않고요.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표의자는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정확히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아주 잘 나오죠.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면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사표현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4번 발신주의가 뭐가 있죠? 답장이죠. 그래서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과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따라서 격제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맞는 점이죠. 5번 민법상 의사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X죠. 말도 안 되죠. 임의 규정입니다. 34번입니다. 옳지 않는 걸 찾네요. 1번 의사표시가 보통 일반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자 우리가 도달됐으면 도달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내용 증명이 발송이 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뭘 해주냐면 추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이러한 추정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은 보통 우편으로 발송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공시송달은 언제 하죠?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공시송달하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3번 승낙은 뭐죠? 발신주니까 격제자 간의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고요. 그 다음에 4번 의사표 조달은 집에 영역 내 진입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집에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도달이 되죠. 5번 의사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였어요.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법정들이 의사표시 도달을 안 경우에는 도달이 되기 때문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 답은 뭐죠? 1번이죠. 참 쉽죠. 그죠? 이 정도 문제는 반드시 맞춰줘야 합니다. 35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은 뭐죠? 반복적이고 2번은 뭐죠? 도달의 개념이고 3번 보시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X죠. 생뚱맞죠. 그죠? 취소는 뭐죠? 당연히 뭐죠? 도달주의입니다. 표현이 나왔지만 발신주의인 것은 답장,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과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과 사원중의 소집 통지만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효과가 이미 발생했죠. 따라서 상대방이 도달 사실을 알기 전이라도 표의자가 이를 처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제한 능력자는 수령 능력이 없습니다. 36번입니다. 옳지 않는 걸 찾네요. 2번이 답이죠. 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을 알지 못했다. 상대방의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하기 위해서는 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는 공시송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7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성년 후의 개심판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갑이 성년 후경 개시 심판을 받은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죠? 미성년자면 수령 능력이 없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을에게 수령 능력이 없다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갑이
발신 후 성년 후견 개시가 된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을이 수령 당시 뭐예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령 능력이 없다는 것만 고려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맞는 것은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들인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뭐죠? 맞는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X예요. 나머지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4장에서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리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반드시 2문제, 많이 낼 때는 2~3문제까지 내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뭐죠? 극복해야 됩니다. 일단 대리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개념이죠. 개념. 갑자기 평상시에도 많이 결석하신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네, 그죠? 항상 거꾸로 행동해야 돼요, 그죠?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안 할 때 해야, 안 할 때 해야 가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상대편 거를 언제 바뀌죠? 상대편 거로 바뀌잖아요. 20년이요, 그죠? 그럼 몇 년 안 남았어요, 그죠? 근데 자꾸 이렇게 상대편 거로 바뀐다, 시험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자격증 가치가 그만큼 뭐예요? 가치가 있어지는 거고요. 이럴 때 빨리 따는 게 좋은데 왜 안 오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자꾸 이제 학원을 가려고 하는 순간 에이씨 인터넷으로 보지 뭐 이런 건데. 일단 대리는 뭐냐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뭐죠? 허용됩니다. 사실행위, 대리 허용되지 않죠. 또 불법행위도 뭐죠?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또 법률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뭐죠?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법률행위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누구만이요? 본인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1번은 답은 뭐죠? 4번이죠. 대리인이 불법 행위를 대리한 경우 본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리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자는 다르죠. 그죠? 사자 행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자의 불법 행위는. 그래서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면 최순실 씨가 아무리 불법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단순한 사자였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시킨 일을 그냥 수동적으로 했다면, 그때는 최순실 씨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리권의 범위는 아주 시험 문제 잘 냅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느냐? 가능한 거.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뭐 할 수도 있죠? 연기해 줄 수도 있다. 못하는 게 뭐냐? 불가능한 거. 연기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부든 전부든 매매 대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118조죠.
대리권이 있긴 한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느냐? 118조는 보존행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처분행위는 못하고요. 또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 어떻게요? 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두 가지 차이점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거를 혼합해서 기억하시면 막 헷갈려요. 그죠? 위에 거는 뭐죠? 매도에 관한 뭐가요? 수권이 있는 사람이고, 밑에 거는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뭐죠?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자고요. 1번,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상대방의 의견을 수령할 수동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능동 대리할 수 있다면 수동 대리도 할 수가 있겠죠. 2번,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으나 그 이행 기일을 연기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X.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본인을 대리하여 경매 절차에 참가해 경락을 받은 대리인이에요. 물론 취소할 수 없죠. 그죠? 따라서 취소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특별수권이 필요하니까 그 경매 절차의 취소 절차에 동의해 주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도 같은 취지죠. 계약을 체결할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뭐죠? 필요하죠. 5번,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이용행위나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농지를 대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성질이 변하죠.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3번입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1번,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X. 왜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은 이용행위와 계량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이고 보증행위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조심하셔야죠. 물건의 임대, 부동산의 임대. 이거는 뭐로 들어갑니까? 이용행위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대리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대리권 제한에서 첫 번째 정리할 게 뭐죠?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계약을 하거나 쌍방 대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했다면, 위반했다면 그때는 무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무권 대리가 되죠. 다만 유의하실 것, 우리 판례가 법원에서 하는 입찰 대리에 대해서만 무권 대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죠?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원칙과 예외 관계로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본인의 허락,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 두 번째, 등기 신청 같은 것도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 이행이 뭐죠? 가능하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채무 이행 중에서 여전히 금지되는 거, 제외되는 게 있다. 뭐죠?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되고, 변제기 미돌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되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금지가 되고,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 변제도 뭐죠? 금지가 된다. 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대리죠. 대리인이 수인이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뭐가 되죠? 각자 대리자. 각자가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다만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고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이때 비로소 뭐가 돼요? 공동대리가 되고요.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하면 이것도 뭐가 되죠? 무권대리가 되는데, 뭘 공동으로 하느냐?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의사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이 대리권 제한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냅니다. 그럼 보자고요. 1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도일인이 동일 물건에 관한 이해관계가 다른 2인의 이상의 입찰자의 대리한 경우, 그죠? 그러면 입찰 대리를 쌍방 대리한 거죠. 아예 뭐가 돼? 무효가 되니까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으로부터 갑소의 부동산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가 산 거니까 자기 계약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위 이의 경우 을이 매수인이 되는 것을 갑이 허락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X입니다. 본인의 승낙, 허락이 있으면 뭐죠?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수권행위에서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정한 때 이게 뭐죠? 공동대리고, 수인의 대리는 능동대리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맞죠? 왜냐하면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수동대리는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죠. 5번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허용된다. 왜냐하면 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모두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5번입니다. 대리권 소멸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죠. 4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소멸 사유는 사망 한 가지밖에 없죠.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계시는 뭐가 되죠? X가 됩니다. 6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대리인이 대리인 행위로 간주가 되죠.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2번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킨다는 말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의미이다. X죠. 3번 대리인이 마치 본인 자신이 하는 것처럼 본인의 이름을 포기한 경우, 본인을 가정한 경우에도 현명이 되려면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뭐죠? 대리인이죠. 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현명이므로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의사 표시 불일치 여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죠?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므로 대리행위에서 의사 표시 불일치 여부는 본인을 표준을 결정해야 한다. X죠. 5번 본인은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은 있어야 되죠? 의사 능력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러나 대리인의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복대리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2번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했다면 과실 책임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는 선임한 경우에도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고요. 4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고요. 5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9, 8번부터 해서 무권대리가 나오는데 갑자기 또 이 무권대리가 왜 나오죠? 무권대리 나오죠. 그죠?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쉴게요. 좀 쉬었다가 무권대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